안녕하세요. 더 AI에서 주최하는 더 AI 스쿨 AI 디지털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조선 미디어 그룹 더 AI의 구아영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주요 논의와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공교육의 교과서로 인정할 것인지 혹은 교육자료로 격하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과 혼란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웨비나에는 김봉재 서울교대 교수님, 이재환 이화여대 교수님, 최영우 I Hate Flying Burgers 공교육 부문장님, 김재원 앨리스그룹 대표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럼 긴급진단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AI 스쿨에서 주최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주요 논의와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계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공교육의 교과서로 인정할 것인지 혹은 교육 자료로 이렇게 격하할 것인지 두고 이렇게 갈등과 혼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교대의 김봉재입니다. 오늘 참가하신 분들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재환 교수입니다. 현재 이화 철학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고요. 2024년 서책령 교과서 검정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재원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보교과 AI 디지털 교과서를 발행사와 서책형 발행사와 함께 공동 개발해서 이번 디지털 교과서에 참여한 앨리스 그룹 대표 김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 최영우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듀테크 기업 I Hate Flying Burgers이고요. 저는 I Hate Flying Burgers에서 공교육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두 개의 출판사와 함께 수학과 영어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웨비나 실시간으로 진행되면서요. 여러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전문가 분들께 또 여쭤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이렇게 격화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본격적인 어떤 그런 진행을 앞서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에 가지고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의 생각을 짧게 한 3분 정도? 네, 그 정도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교수님. 네. 저는 반대라면 반대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검정위원을 했었으니까 검정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올해 1학기에 새롭게 나오는 서책령 교과서는 2022년 말에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필뿐만 아니라 검정에만 한 1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문위원들이 그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검정에만 거의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여러 번의 합숙을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번 AI DT의 경우에는 2023년 2월에 도입을 선언하고 교과서 가이드라인에만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 완성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검정까지 포함해서 한 15개월 정도 걸린 거고 검정은 사실 3개월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이제 국회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거는 AIDT 76종 교과서에서
14,000건 정도 수정 사항이 있었고 그 중에 10,000건 정도가 내용이고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수정 기간이 한 열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그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2024년 서책년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 8월에 이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한 학기 동안 그 선생님들이 그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 뭐 학부모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그걸 선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AIDT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 선정위원회도 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뭐 지금 방학이라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너무 급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입장이고.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서책년 교과서는 A 교과서를 네.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AIDT 같은 경우는 B 교과서를 선택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한 1년 유예한다고 했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상황은 너무 급하다. 라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 네.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DT의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검정, 확인 기간에 좀 초점을 두시고 간단하게 지금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하기 네. 그때 좀 많이 네.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재원 대표님 개발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개발하셨던 것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 이거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이재환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개발한 것을 저희도 쉽지 않았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많은 이 개발자와 그리고 AI 연구가 같이 병행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좀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의 솔루션으로는 이 구매자, 그러니까 구매자의 입장에서만 고려해서 기능을 개발을 했을 텐데 교육부의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방침 그리고 그 공공성의 검증 과정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개발까지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 뭐 특히 뭐 UDL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장애학습 학생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저희가 교원 연수를 하다가 이 장애가 계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 선생님들께 저희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막이 원래는 사람이 이거를 문자로 다 타이핑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비용적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운영적 문제를 통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장애 교원 선생님들의 지원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기술적으로 개발을 해서 교원 연수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T 교과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시간도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만큼 기술적 발달이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현장에서 장애 학생부터 장애 선생님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제공되는데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데이터 보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를 보안을 잘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더 큰 비용이 드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정말 영리 목적으로만 진행한다면 간과했을 부분을 이번 교육부 방침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 보완이 어떻게 강화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했고 결국은 이게 또 사교육 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아예 별도 그 클라우드를 설정을 해서 아예 분리된 뭐 이런 서비스를 공공용으로 제공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이제 특히 정보 교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목별로도 굉장히 좀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교과는 뭐 특히나 교과 과정 자체가 정보다 보니 컴퓨터를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운영적인 측면이 굉장히 어렵고 이 부분은 제가 카이스트에서 뭐 10년 전에 조교장을 하면서도 이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이 회사를 창업했던 것처럼 정보 교과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물론 그 외 교과 과정에서도
좀 훌륭한 AI 기능들이 지난 2년간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과 자료로 가면서 자율 선택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사실 AI 디지털 교과서도 지금 현재 상황은 자율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 자율 선택에 더 많은 선생님들께서 공감해서 더 많은 활용이 돼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것들 이렇게 배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최용우 부부장님께도.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교육 자료보다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아주 너무 급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이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수업 속에 디지털의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어떤 대세는 결국에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어떤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장점은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굉장히 높은 등급의 보안 등급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CSAP 중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되는데요. 보통의 일반적인 서비스, IT 서비스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의 보안 인증입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게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면 그냥 학습 자료라면은 아마 일반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있는 수준이 높은 수준의 보안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클라우드도 CSAP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이 없다면 결국에 CSAP 인증을 받지 않은 하등급도 받지 않은 어떤 외산 클라우드를 쓴다거나 이랬을 때 학생들의 굉장히 귀중한 학습 자료들 그리고 이제 국가의 중요한 데이터들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서버에 쌓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갖게 된다면 이것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평등하게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재현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편적 학습 권리인 UDL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코스웨어에는 이 장애인 학우들이 장애인 학생들이 쓰기 그렇게 편리한 기능들이 잘 탑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을 개발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연구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과서 지위를 갖게 됐을 때 이것이 강제되기 때문에 장애인 학생들 또 선생님들이 쓰기 편리해진다는 부분들이 분명 장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교과서 지위를 획득해야만 중요한 두 가지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보안 등급 저도 잘 몰랐었는데 매우 높은 기술적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군요. 네네. 지금 간단하게 이제 조금 웜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느끼기에는 이렇게 이미 마음속에 있는 말씀들이 퍽퍽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공교육에 도입했을 때 생기는 장단점인데요. 장단점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 장단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자리가 조금은 객관적인 이야기와 생각들이 나눠졌으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쪽의 입장에 대한 주장을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저도 가만히 고민을 해봤는데 디지털 수준이 아니라 AI가 교육에는 접목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 문제, 그다음 기술적인 안정성이 어떻게 확보되느냐 이런 제한점이 계속 거쳐지면서 언젠가는 될 건데, 그래서 저는 교육에
AI가 기여할 바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움이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려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세 분께는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그 각자의 입장에서 보실 때 요 정도는 뭐 장점이 있겠다. 근데 요건 또 단점이 있겠다, 이런 것. 특히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는 좀 그런 말씀을, 장점은 말씀하고 싶겠지만 단점은 말씀을 안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요 취지나 기업에 큰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좀 염려되는 부분들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네. AI 디지털 이렇게 적용하면 어떤 우려, 장점, 교수님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그 수업 시간에 디지털을 활용하는 거와 이 교과서에, 아까 교과서 지위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교과서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AI DT에 대한 어려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교과서 검정할 때 검정에 시간을 많이 두는 이유는, 이 교과서라는 거는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검증되고 검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이제 검정할 때 이 지식이 맞느냐 안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내용과 이 단원이 맞느냐, 이 도표가 틀렸냐 안 틀렸냐도 보지만 이 도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검증을 해서 이 합숙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이 AIDT로 공부했을 때 이런 어떤 정당화된 어떤 참인 믿음으로서의 지식,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이걸 이 AI가 제시하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1월 17일 날 그 국회 전체 회의를 재밌게 봤는데요. 그때 이제 국회의원,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I am tired라고 발음을 했는데 I am tiger라고 알아듣고 아주 발음이 좋다는 얘기를 AI가 했던 거죠. 근데 학생들은 그걸 판단을 못하죠. 그 다음에 수학에서 허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허근을 질문했는데, 그 AI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막곡지각의 정의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그 막곡지각의 정의를 허근의 정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지식들을 우리가 아주 정제해서 받아들이는 건데, 학생들이 AIDT로 제시하는 그 내용들을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을 거냐가 저는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AI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꼭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 각자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또 다를 테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또 그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교사를 좀 편리하게 한다는 그 취지가 오히려 더 무색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닐 테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더 일이 더 많아진다. 학생들이 보는 모든 지식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메타적인 차원에서 또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AIDT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실제로 교과서 검정 업무를 해보셨고 담당하셨던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니까 이 AIDT에 대해서 보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 교과서 내용의 안정성, 안전한 교과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계신 것 같고,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우 공감이 갑니다. 특히 새로운 교과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가 큰데, 그것이 에러가 있어, 그 기술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에러는 우리가 감수해야 돼 라고 교육에 허용할 수는 없죠. 교육에서 그런 기술적인 오류에 대한 허용을 하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대상은 아니죠, 교육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 같은 것들이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 범위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게 되고,
또 학생들은 그걸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그게 아무튼 교과서로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교과서가 뭐냐에 대한 물음을 물어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 AIDT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가 뭐 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AI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특징, 특히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다 LMM 모델로 다 이 생성형 AI가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듯이 뭐 헐루시네이션, 이거 환각의 문제도 있을 테고 그 생성형 AI는 있지 않은 것들을 자꾸 지어서 거짓말한다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학생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 이것들이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교과서로서의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영어하고 수학 예를 들으셔가지고 제가 최용우 부문장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염려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보완 내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너무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과서라면 정말 검증되고 정말 정제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과서 지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지위가 없다면 검정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검정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학교에서 선택해서 구매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검증되지 않은, 검증이 되지 않았다기보다 검증할 수가 없는 거죠. 검증할 수가 없는 서비스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지금 이것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AI든 아니면 어떤 디지털 도구든 이런 것들이 결국엔 학교에 도입이 되어야 한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더욱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정이라는 프로세스를 태워야만 하고 그러려면 교과서라는 지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서책형 교과서보다 어떤 내용 검정이나 이런 시간 기간이 좀 짧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검정을 받아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래도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 수많은 교수님들과 수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합숙을 하셔서 그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써보시고 모든 정말 맞추도 틀린 것까지 다 찾아내시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공정하구나.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시구나.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것이 조금 더 기간이 길고 조금 더 촘촘해지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제도의 문제고 이건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디지털 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오히려 방금 우려하셨던 사항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네. 일단 저희는 정보를 교과서 통과를 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이라는 이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저희는 국어, 영어, 그리고 정보, 과기부 쪽에서는 과학 이렇게 프로토타입 연구를 하면서 참 전 되게 기술자로서 어려운 점은 아까 방금 교수님께서 I'm tiger와 I'm tired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정답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실제 마이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 이런 요소로 오류일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프로토타입 연구를 할 때 교육학 전문가분께서 참여를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잘못 얘기한 걸 바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아이들의 동기부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의 정서 이슈가 그게 있을 수 있다고 하셔서 오히려 이런 거를 그냥 잘했다라고 정답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차츰차츰 이거를 개선하는 자료들을 추가해서 아이들을 끝까지 이수시켜라 라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이거를 실제로 틀린 거를 내부적인 시스템이 이해하고 있지만서도 아이들의
걸로 이거를 그냥 한 프로토타입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있고요. 그래서 감정까지 그렇습니다. 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입장이 이거를 정답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할 거냐는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가 이제 갖는 권한이 이 기술의 제어를 더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아까 할루시네이션의 이런 부분을 얘기 주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런 모델을 개발을 할 때 어떤 데이터로 하는지, 어떤 모델을 썼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후에 이 생성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하는 기술까지 추가를 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게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확률적 답변이거든요. 이거는 확률이라는 거기 때문에 99.9999%도 어쨌든 여지는 있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잘 남긴 후에 그거를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 아이들이 받는지 다시 분석할 수 있게끔 그 데이터들을 잘 관리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는 그 AI가 선생님의 업무 경감의 활용 혹은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최대한 제어 가능하게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목표이며 그렇게 발전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최대한 연구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엄청난 빠른 교육 그 현장의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단점을 말씀 주셔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뭐 유수 대학교나 기업의 이런 디지털 솔루션을 교육에 활용을 하면 정말로 관리자와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이 도입할 때 어려움이 좀 있으십니다. 사실 실제로 새로운 것들을 써야 되다 보니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안착할 때까지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잘 보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어쨌든 정보 교과를 하는데 이게 교과별로도 아까 말씀하신 생성형 AI는 sa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온 게 수학 더하기도 잘 처음에 못했었잖아요. 1 더하기 1도 다른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LLM이라고 하는 기술이 갖는 장점은 사실 언어 교육에 효과성이 있고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정보는 사실 AI 디지털 교과서 중에 디지털이라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보 교과를 디지털 환경에서 쓸 수 있다는데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이 기술이 좀 다를 수 있고 그 효과가 프로토타입에서 현장 검증을 통해서 나온 연구 결과들이 저희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런 현장 점검도 가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점 부분은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AI 기술은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입하는 데까지 이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부처나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발전 속도를 충분히 이해해서 현장에 잘 녹아 들어가게끔 하는데 충분한 지원이나 충분한 환경 여건이 마련됐는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재미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재미있냐면, 아까 I'm tired를 타이거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선 있거든요. 교육적 허용을 해요. 뭐냐면 아이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게 이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오히려 정확한 답으로 계속 제시하는 것보다는 허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아이의 발달 돕는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알았는데 아까 교수님이 예를 들어 주신 게
그런 맥락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네,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과서의 지위로서는 교수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네. 제가 말한 거는 프로토타입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길게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우선은 근본적으로 이게 검증이 되느냐 이제 검증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검증은 좀 이 생성의 AI에서는 검증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 아니냐 하는 의문이고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이게 사실은 틀린 걸 알지만 이게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그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그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얘가 진짜 그걸 맞춰서 했는 건지 아니면 격려 차원에서 한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 마지막 그거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AI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얘가 뭐 정말 뭐 물론 저는 그렇게 AI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프로그램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선생님들한테 그것이 온전하게 전달될 거냐. 얘가 틀렸는데도 맞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건지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랑 지금 이거가 지금 현 상태에서 도입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거니까 저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그 AI 디지털 교과서의 이름이 앞에 AI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가 워낙 또 대세이다 보니까 이 LLM 위주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할루시네이션 같은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가는 LLM의 기능은 사실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챗GPT와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챗GPT와 LLM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게 다르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서버가 있는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안 문제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가는 이 LLM 쪽 AI 기술은 결국에 이 계정 교육 과정에 맞는 성취 기준에 맞는 데이터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보통 LLM 하면은 정보의 바다에서 그냥 내가 풍부한 정보 안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올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그걸 당연히 학생들에게 그냥 줄 수는 없죠. 다른 그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다른 또 활동들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모두 다 철저하게 이제 다 제약을 좀 해놓습니다. 제약을 해놓는 것이 어떤 이 교육 과정 내에 있는 어휘와 어떤 단어와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행학습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내가 아직 안 배운 부분을 물어봤을 때 그거를 그냥 어떻게 대답하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냥 LLM이라면 대답을 어떻게 해주겠죠. 그게 맞든 틀리든. 하지만 이게 이 수업 시간에 선행학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자연스럽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LLM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충족해야 되는 기준을 충족한 이 교육 과정에 맞아야 하고 선행학습을 금지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일단은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LLM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대로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생각보다는 조금 덜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아까 그 교과서 지위와 검정에 관한 말씀을 좀 해주셨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근데 그 사실 서책형 이 교과서들이 이미 검정을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AIDT에 검정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교과서의 내용을 또 확인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것을 AIDT라는 새로운 시도에 들어갔을 때 사실 기술적 검정에 가까운 거죠. 근데 그 서책형에서는 에러가 작은 것만 있어도 다 탈락시키거든요. 그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 탈락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검정위원회에 들어가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 교과서 지위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더 이렇게 검정 시스템에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바뀐. 뭐냐면
기술적인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것만 교과서가 되는 거거든요. 컨텐츠 내용은 이미 검증을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좀 꺼내고 싶었는데 지나가서 그랬고요. 그래서 방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기술 검증을 받아서 이제 합격한 것들이 있고 네. 합격을 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합격한 이 AI 디지털 교과서들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기술 검증을 기술적인 기본 최소 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일단 합격이 된 거고, 그걸로 부족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정 사항들이 있었고, 수정 사항이 그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좋았겠지만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맞춰서 수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 그래서 이제 합격된 부분들은 최대한 기술 검정 수준에 잘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열기만큼 우리 지금 채팅창에 아주 질문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을 하나 좀 받고 그것에 대한 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박영수님이 올려주셨는데요. 검증받은, 이렇게 함께 보이시는데 제가 좀 읽기는 해보겠습니다.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교과서의 콘텐츠 개발, 검증, 디지털 플랫폼 개발을 분리하여 운영해야 되겠네요. 지금의 문제는 교육 혁신을 위한 변화의 시점에서 기존 교과서 업체와 신규 진출 업체와의 갈등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관점에서 AI 교과서는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증받은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저 앞에 얘기는 제가 답 좀 말씀드리고 뒤에는 우리 부본장님이나 대표님이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게 AIDT가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죠. 그렇죠. 역시 네. 지금 우리 지금 장관님, 교육부 장관님이 앞선 그 장관 하실 때 했던 거고,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채택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500억 정도 투자했는데 그 채택률이 한 4% 정도 아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요즘 학생들이 받는 교과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성형 AIDT가 아니더라도 그 QR 코드를 찍으면 그 내용 디지털로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이 서책형 교과서라서 우리가 좀 너무 책처럼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디지털 요소들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역시 선생님들 지금도 선생님들은 이렇게 그 모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 가지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서책형 교과서를 여러 가지 QR 코드나 이런 걸 넣어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된다면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생성형 그 AIDT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저런 식으로 바꾸는 게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네, 일단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협업을 하면서 갈등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아주 즐겁게 협업을 했고 굉장히 서책형 교과서를 발행하는 발행사와 또 개발사의 또 시너지가 많이 극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발행사 입장에서 채택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보는 시야가 있고 저희가 그 개발사 입장에서 왜냐면 이 기술이라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도 생성형 AI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밑에 클라우드 그리고 그 AI 클라우드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인프라 구성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이해해서 어떤 AI 모델 그리고 어떻게 이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을 좀 넘어가는 순간 이게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좀 다른 형태의 교육 운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하기 쓰기 이런 부분이
기존에는 대부분 객관식, 주관식 형태의 피드백만 가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의 업무 때문에 특히나 이 서술형 하는 피드백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AI, 그 생성형 AI라는 것이 정말 큰 범주에 오픈된 질문을 할 때는 할루시네이션도 그렇고 뭐 여러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범위 스콥을 뭐 중학교 1학년 뭐 그리고 이 분야를 이제 스콥을 좀 줄이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스몰 랭귀지 모델 형태의 바운더리를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 이 서술형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든지 그러면 그 피드백을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선생님들이 다 보냐라고 할 때는 이거를 선생님들이 다 보기 또 편한 방식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그걸 축약된 썸머리 리포트 AI 대시보드가 있고 그거 하나하나를 클릭하면 또 상세하게 나오는 리포트들이 다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선생님들께서 활용하거나 혹은 이게 좋지 못한 결과라고 해서 활용을 안 하는 거는 전적으로 교육자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현장에 계신 교육자 분께서 어떠한 콘텐츠와 어떠한 기능을 이 아이들한테 잘 쓸 수 있느냐, 그래야 이 아이들이 훨씬 더 끝까지 할 수 있느냐를 제시하고 싶은 거지 결정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오는 기능들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피드백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에세이 뭐 이런 글쓰기들에 대한 피드백이 선생님만큼 이렇게 피드백이 와서 보조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이들의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글 쓴 것을 이미지를 생성하게 해주면 아 내가 글 쓴 게 이런 이미지가 또 나오는구나 이런 걸 또 보면서 또 동기 유발이 되고 그걸 또 공유하고 그리고 또 그룹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또 기능들이 있어서 그렇게 참여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집중이나 몰입도가 안 됐을 때 선생님이 그 학생이 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펼쳐놨을 때 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수업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책형 교과서가 갖는 장점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발전됐었던 교육 체계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또 콘텐츠에 녹여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한다.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딱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공동 출원하는 서책형 출판사들의 이 서책형 컨텐츠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꼭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기에 도입이 되었을 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내가 가리키는 서책과 내가 가리켜야 하는 AI DT의 내용이 너무 달랐을 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검증된, 그러니까 내용 검정을 이미 통과한 서책형 교과서 컨텐츠를 기반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었고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교과서 안에는 서책 교과서 안에는 지면의 한계로 담을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목적은 결국에 맞춤형 교육인데 맞춤형 교육이라면 학생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판단해서 학생이 모르는 콘텐츠들, 학생이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많은 양의 콘텐츠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콘텐츠들을 새로 만들어서 많이 탑재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일단 공학 도구라던가 실제로 학생이 실험을 해보던가 아니면 컴퓨터 상에서 뭔가 조작을 했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 편리한 내용들을 이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로 제공하지 못했던 것들을 AI 디지털 교과서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그 여러 가지 AI 기능을 통해서 이제 보조교사나 아니면은 선생님을 돕는 이제 보조 선생님 역할까지도 담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또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진행하다 보면은 또 더 다양한 다른 콘텐츠를 담은 AI DT를 더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실제로 도입이 된 다음에 아마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서 만약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건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선생님이 되기 어렵고
굉장히 수준 높은 선생님들이 있는 나라도 많이 없다는 걸 저도 저도 해외 사업을 하면서 많이 좀 느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임용 제도가 굉장히 또 어렵고 또 교대라는 또 굉장히 넘기 어려운 허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수준이 그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AI 도구가 도입이 되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잘 활용하신다고 믿고요. 실제로 저희도 아까 앨리스 그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AI 디지털 교과서 전에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을 2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께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저희가 많이 물어봤어요. 이걸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딱 저희 프로토타입 보면 이건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실제로 한 달 동안 학교에서 검증도 했었고 또 좋은 결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우려점이나 고민들 많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인프라를 믿고 도입을 해도 점점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빨리 찾아내서 개선시키는 게 미래 교육을 위해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원장님하고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교사분들의 수준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교사를 믿고 네네. 이렇게 만약에 AIDT가 된다면 네네. 사실은 교사가 하는 역할은 AIDT의 보조 역할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교사의 수준이 없다면 꼭 AIDT가 아니더라도 서체계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이제 아까 주관식 대표님이 주관식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생님하고 그 AI의 답이 다르면 이 AI가 얘기한 거는 틀렸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내가 피드백 주고 싶은 거는 이거야라고 얘기하는데, 대학에서도 요즘 가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저는 철학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수님 저기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유튜브나 뭐 그런 틀린 얘기를 훨씬 더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IDT가 서술형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준 것을 선생님이 피드백 준 것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교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 교사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그래서 저는 교사라도 이게 너무 싫을 것 같고, 제가 또 학생이라면 그것도 굉장히 또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로그인 했는지, 언제 로그아웃 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문제를 풀었는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얼마나 시간을 걸렸는지, 그 다음에 뭐 내가 몇 번 로그인을 했는지, 이런 게 다 사실 다 기록되는 거잖아요. 이게 학습 동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너무 싫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사 차원에서도 학생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분이 그러니까 이게 기능을 어떻게 하냐면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 피드백을 보고 나갈 건지 수정할 건지, 그러니까 선생님들 앞에 초안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이 주신 질문이 뭐냐면 이 서책형을 디지털화하면 되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하신 게, 저는 그분이 모르셔서 저 질문을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지금 AIDT를 통해서 지금 소모적인 논쟁이 왜 발생되는가? 안정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제가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만두고 이 서책형 다 검증 받은 거잖아. 그냥 이거 디지털화, 옛날에 PDF 파일로 해가지고 전자책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AIDT라는 걸 통해서 꼭 확인받고 확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안정성의 문제인데, 아까 예를 들으셨던 것 허근에 관한 거, 국회에서 있었던 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초등학교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아이들이 이 교과서를 썼는데 20명 아이들이 그걸 썼는데 어떤 아이들은 허근이 수학적인 허근으로 나오고 어디에는 역사적인 허근으로 설명하고, 이러면 교사가 그건 우연한 한 번의 에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교사는.
그러니까 안정성이 훼손된 교과서는 사실은 쓸 수가 없죠. 다룰 수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조율하는 것.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데서 듣고 왔던 걸 가지고 그 틀린데요 라고 이견을 갖고 허구는 이거예요 라고 애들이 말한다면 그걸 조종해야 되는 문제들. 근데 이제 이 질문이 결론은 제가 이제 저분이 그 디지털화, 서책형을 그냥 디지털화 하는 정도로만 정리하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뒤에 것들도 사실은 갈등 요소에 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분의 질문을 통해서 그냥 제가 해석하는 거지만 이게 AIDT한테 요구되어지는 건 명확하고 안전한가, 안정적인가,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이런 어떤 계속 문제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질문도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되는데 다음은 실시간 질문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겠는데 질문 2번 두 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 수준에 대해 기획 방향에 대해 학생 포함 이해 관계자에게 공유하고 요구사항이 검토되고 피드백을 충분히 받았는지. 네, 저분은 교사가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건 우선 그 개발진들 개발하셨던 분들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정말 많이 받았던 상황이고요. 오히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받아도 기술적 혹은 그리고 아까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개발을 좀 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하게 어떤 부분인지는 일단 공유는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밑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호나 데이터 보호나 윤리적, 그리고 아까 방금 교수님께서 이게 약간 프라이버시 이슈, 저도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방향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지금 데이터의 그 범위의 저장이나 어떤 식으로 할지를 정하고 있고 계속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당연히 이게 남용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고 계속 관리 감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아까 그 최영훈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SAP라는 그 제도가 매년 이 보안을 어떻게 했는지를 매년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이슈는 뭐냐면 이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그리고 이걸 할 때마다 굉장히 큰 공수가 들어가서 저 말씀하신 거 다 맞는 말씀이시고 이상적인데 현실적인 거는 그의 그 리소스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부문장님. 이게 일단은 충분히 받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충분이라는 건 너무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할 수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일단 저희에게 정해진 시간과 저희가 실제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그리고 실제로 AI 디지털 교과서는 검정이 되기 전에는 통과되기 전에는 공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공개된 후에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또 뒤에 어떤 수정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라던가 아니면 그 전에 개발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받을 수 있던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기간 안에서 저희 기업들, 우리 앨리스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스스로 선생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사 연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캐리서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뭐 터치 교사단부터 아니면 교실혁명 선도교사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사 연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대한 많은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었겠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첫 해년도이기 때문에 이 첫 해년도를 이용한 뒤에 훨씬 더 많은 피드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첫 해년도가 지금 이제 자율적 선택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자율적 선택을 하신 학교에서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사용 의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많은 피드백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질문 이렇게 읽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제 여러 교사들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 어떤 교사가 이걸 해달라고 했냐 AIDT를 교사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걸 하고 요구하느냐 그 이야기가 좀 생각났었거든요. 저 질문은 뭐냐면 필요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이런 예를 들면 아까 채점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명 아이들 손글씨 쓴 거 일일이 확인하기 교사가 채점하기 힘든 거를 옆에 그 보조 교사가 해주면 좋은데 그 보조 교사를 AI가 하면 도움이 된다는 활자 인식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들 쭉쭉쭉 해서 리포팅을 해준다? 그거는 교사들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만일 그런 기술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그 정도 쓴다면.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교과서 자체를 AIDT로 한다라고 해가지고서는 됐는데 지금 두 분 말씀 중에 제가 약간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시간도 소요되는데 그게 압축되고 좀 제한됐다. 그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그 비용이 충분하지 못해서 발생된 문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발생된 문제가 누구한테 지금 가고 있냐면 교사한테 가고 있다는 그게 왜? 현장에서 교사가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의 질문이 저는 그 맥락도 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하여튼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려봤고요. 궁금한 거,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궁금한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제 사실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만 14세 동의를 개인정보함도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AIDT를 쓸 때도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텐데 저기 학생의 동의를 받든 학부모의 동의를 받든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답할 수 있는 범위는 일단은 아니고 교육부에 질의를 하셔야겠네요. 네. 아니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질문했을 때 나는 이 서책형 교과서를 이걸로 배우고 싶지 않다라고 학생이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AIDT는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거고 서책형 교과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네. 그 부분은 사실 저희의 관할이 아니긴 해서.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궁금한 점이어서. 매우 말씀을 드릴 시간이 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시간도 있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아니 아까 그 교수님께서 이장 교수님께서 우려점으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은 결국에 교사 역할이 결국에 오히려 AI 디지털 교과서를 보조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절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라는 또 명칭이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교과서라는 어떤 법적 제도를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 자체를 교과서라고 졌는데 사실 이건 선생님들이 충분히 여태까지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하시고 싶었지만 하실 수 없었던 부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지털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태까지의 그 학습 역사상, 이 교육 역사상 이러한 도구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궤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넘기면서 수업을 해주셨죠. 그게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좋은 정보를, 정말 객관화된 정보를 모든 교실에서 동일한 판서로 교육할 수 없을 때 이런 궤도를 활용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할 수가 있었죠. 그건 분명히 장점이 있었죠.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OHP라는 게 또 들어왔습니다. 제가 좀 이제 중학교쯤 가니까 OHP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OH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히 지리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실제로 선생님이 그림으로만 봤던 것들, 정말 뿌연 화면으로만 봤던 것을 선생님들이 다른 화면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들이 선생님들의 교육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학습 도구였습니다. 그 뒤에는 PPT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자료를 만들 수도 있게 됐고 지금 제공받는 자료 외에도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게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던 것 중에 좀 안타까웠던 것들은 여전히 모든 것들은 다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이었어요. 근데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지금 어떤 학생이 나의 수업을 따라오고 있고 어떤 학생이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고 어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 선생님들과의 어떤 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수업 형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프로젝트 수업이든 아니면 게임 형태이든 훨씬 더 참여율이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있던 그 프로토타입 실증 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과서를 대체한다거나 이거 서책형 교과서랑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를 다 같이 선택하는 거고 선생님을 대체한다거나 어떤 교과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이것을 그냥 교과서를 좀 더 풍부하게 학습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선생님이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유용한 도구라면 교과서가 아니라 네네. 교재의 지위가 맞는 거 아닙니까? 교과서의 지위가 있어야 검정을 할 수 있고 검정을 해야 검증된 컨텐츠와 검증된 기술을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정이라는 제도를 통과해야만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많은 우려점이 해소된 또 디지털 학습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서 예를 들어주신 뭐 궤도나 OHB 이거 뭐 교사들이 다 쓴 게 아니거든요. 네네. 교사가 취사 선택하는 문제예요. 네네. 교과서라는 지위를 갖고 들어왔을 때 네네. 교사들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그걸 쓰면.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쌍방 지원이 가능한 좋은 디지털 도구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할 때는 그게 교사들의 선택권도 보장하면서 좋은 기기의 어떤 서포팅을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교과서가 아니라 교재 지위가. 왜냐하면 교사들의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교육자로서의 어떤 철학도 있고 관점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관해서 유연하게 하려면 그 교과서라는 지위가 아니라 교재라는 지위가 되어야 더 보장되는 게 아닐까. 네, 자연스럽게 조금 이번 그 웨비나의 좀 주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그 뭐냐면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이렇게 격화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세 분께서 이제 각자 이렇게 보실 때 이게 웨비나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주제를 듣고 하셨었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 기업 쪽에서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방금 이제 본부장이 말씀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데이터를 보호하고 좀 더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관리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검증이 필요한 거고 그게 있어야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을 그런 뭐 개발이나 아니면 그런 운영을 이게 검정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통과된 거고 교육 자료는 지금 그렇게 되면 뭐 해외 서비스도 가능한 건지 그리고 뭐 어떻게 검정을 그러니까 검정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는 건지 뭐 교육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적으로 어떤 선생님께서 그냥 챗GPT로 그냥 쓰겠다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여러 지형의 영유권 분쟁이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하실 건지 그러니까 교과서에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은 충분히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육 자료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아니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선생님들이 이게 어떤 선생님은 채택하고 안 하면 그 선생님을 채택한 교실에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럼 그냥 앉은 자리에서 피해를 봐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개발사 입장에서는 아까 뭐 동일한데요. 그 데이터 보호와 어떤 데이터까지 해야 되는지는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활용해서 더 이익성을 아이들이나 뭐 그걸 상관없이 이익성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의 지위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공성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을 할 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위주의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요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사가 훌륭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잘 하시는데 왜 이걸 또 추가해서 복잡도를 늘리고 그리고 어떤 뭐 많은 대다수의 교사 선생님께서 또 그러니까 찬성하지 않는데 이걸 왜 강제성을 갖고 있냐라고 하셨을 때 뭐 개발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여러 의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혹은 그거를 좀 못 사용하시더라도 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궤도를 아시는 거 보니까 우리 젊어 보이시는데 본부장님의 연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개발사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정말 그 선의로 시작했다는 것도 저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 안 하신다고 하지만 아무튼 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졌다고 얘기 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교과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격하가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격상이 됐어야지 이게 충분하게 그 현장에서 잘 쓰이고 이런 것들 해보고 이거 우리가 다 도입해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게 충분한 합의가 있어서 이걸 격상을 시켜야지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높은 자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교과서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이거 굉장히 정제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지식의 총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결국 격하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저도 뭐 그 AI를 절대 AIDT를 도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에서 지식이란 게 뭐냐? 그거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AIDT가 우리 학교 현장에 도입됐을 때 특히 뭐 초등학생부터 도입되잖아요. 도입됐을 때 이게 정말 좋은 이고 뭐 선생님들의 뭐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도입이 된다면 이거는 사실 격상을 할 수도 있었던 문제일 텐데 이게 격하부터 시작해서 조금 뭐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요즘 그 시중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거 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리터러시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요즘 인기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느낌과 혹은 생각과 그 디지털을 했을 때 뭐 보는 그 교육 효과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AIDT를 도입됐을 때 훨씬 더 별로 좋지 않다는 효과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게 제가 뭐 이 교과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네, 아까 최용훈 부문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검증. 네, 검증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검증이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제도권 안에서 검증받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하나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그 서점에 가면 학습지가 많잖아요. 학습지들, 문제집들. 문제집들은 시장 안에서 검증을 받지 않습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붐 됐다가 싹 없어지는 데도 있고, 아주 새롭게 나왔는데 그 파급력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 하여튼 저는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교육에 큰 문제가 안 되면서 좀 안착되고 잘 되길 바라지만, 검증이라는 거를 꼭 그 제도권 안에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게 두 번째 검증 단계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교사들이 안 쓴다. 그럼 이미 그게 검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쓴다 그러면 그게 또 검증을 받는 거고,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조금 단순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걸 개발하실 때 교육부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출판사가 하실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뭐 보전, 그러니까 이게 안 됐을 때 뭐 어느 정도 보전해준다 이런 건 없지요? 있나요? 그거는 컨피덴셜이실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질문만 하고 답은 안 듣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질문을, 네.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 이유가 교육 격차 해소인데, AI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교육도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일반 디지털 교과서랑 학습 방식이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디지털 교과서랑 학습 방식이 뭐가 다르냐? 네. 기술적 파트에서 일단 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와서 근데 일단 디지털 교과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생각이 또 다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기업 입장에서 선생님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반영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활용해서 결과적으로는 AI 교과서는 선생님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것이 디지털 PDF랑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 아까 중간에 단계별 요소 있는데 또 김봉재 교수님께서 요거요? 네, 단계별, 아까 상이돼야 되는, 격화돼야 된다는 요소를 좀 많이 비슷한 요소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게 굉장히 올바른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하다 보니 느꼈던 지점은 이게 도입이 되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이게 아까 제가 카이스트 그러니까 뭐 이런 조교장을 했을 때도 이게 도입이 첫 번째 됐을 때 굉장히 안착하기까지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곳이 안착은 되고 어떤 곳이 안 되고 뭐 이런 각자의 차이가 있었을 때, 그럼 그 차이 내에서 학생들이 어쨌든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 자체의 경험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저는 좀 큰 위험이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당연히 뭐 활용도를 차츰차츰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교과서라는 정의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제공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교육자료로서 어떤 데는 제공되고 어떤 데는 안 되면 제공된 곳과 제공 안 된 곳에서는 그 아이들은 그냥 결정권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지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촉박합니다.
갑니다. 근데 제가 질문 여기 민성우 님이 1시간 전에 올려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못 봐서. 이게 이제 종이책보다 디지털 전자책이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뇌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던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이 질문에 곧바로 답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발자, 이 기술을 다루고 실제로 하시는데 이런 고민 하십니까? 너무 많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또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듯이 뭐 스위스 연구나 여러 연구 결과들이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 사실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그 연구 내용들은 고민해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생들의 이수율을 어쨌든 좀 높여보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장에서 그냥 뭐 잔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이 기능들을 개발해서 이수율이 높아졌을 때 교육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다 개발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은 저희가 뜨거운 주제인데 아주 각자 고민이 많으셨지만, 각자 이제 해오셨던 AIDT와 관련된 그런 개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연구도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이렇게 한 2, 3분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게 교과서 우리가 한정돼서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의 교육의 목표가 뭐냐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모든 것들은 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2020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 중에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거고, 아마 이 AIDT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AIDT가 결국 학생들을 굉장히 수동적인 학생들로 만들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AI가 주는 것을 풀고 AI를 점점 신뢰하게 되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크면 결국에는 AI가 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AI가 제시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정답으로 생각하고, 그럼 결국 사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거다. 혹은 잊어버릴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이 차제에 결국 우리 사회에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 특히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시대에 가장 걸맞는 인재를 걸쳐내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일 텐데, 그런 교육의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또 해결책이 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저희는 이제 AI 연구와 기술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그 AI라는 게 너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AI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구성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당연히 위험한 요소는 제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어 가능한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제 우려사항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AI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청각장애 선생님이라든지 시각장애 학생들한테, 그리고 심지어 그 발달장애의 여러 요소들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좀 더 빠르게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을, 그리고 선생님들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더 보편화되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 생각해서 어떤 아이들이든 혹은 어떤 선생님들이든 이게 소외되거나 아니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저희도 좀 자중하고 더 많이 빠르게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AIDT를 개발할 때 이 AIDT를
그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만 개발한 건 또 아니고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교육부가 제시했던 10대 가이드라인도 상당수가 다 선생님들을 위한 그 기능들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시중에 있는 이미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신 코스웨어보다 훨씬 더 이 선생님들께서 직접 활용하시고 또 가공하실 수 있고 또 직접 영향을 미쳐서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는 기능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현재 있는 교육의 모든 교과서나 선생님의 역할을 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지금의 것을 더 강화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쉬운 부분 저희도 분명히 있죠.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느냐. 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개발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국가의 정책이 정해지고 결국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기업들이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럼 그 결국에 정책을 믿을 수 없다면 앞으로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뭐 양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이 사업이 안 될까봐만 걱정해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참 도입이 되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의를 통해서 이것을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과 많은 피드백을 받고 소통을 하고 또 어떤 것이 더 좋은 교육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배워가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만들었으니 어쨌든 지금 교육부의 방침은 1년간은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그 뒤에 전면 도입을 아마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자율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한번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오히려 더 호된 질책 주시고 또 장점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 AI 디지털 교과서 아니면 혹은 이름이 꼭 이게 아니더라도 예, 더 좋은 어떤 콘텐츠 학습 좋은 그 교과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더 AI 스쿨에서 이렇게 주최한 AI 디지털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을 시작으로 2025년도에 또 여러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